자, 오늘은 세 번째 시간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자, 오늘도 따뜻한 차를 한 잔 준비했죠. 오늘은 커피, 달달한 믹스 커피. 달고 맛있네요. 죽은 신의 사회 2편.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우리 첫째 날은 닐 페리에 대한 얘기를 나눴고 오늘은 토드 앤더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예. 토드 좋아해? 좋아해. 잘생겼잖아. 아, 애다 놓고. 그 죽은 시인의 사회 이후에 나온 영화를 보면 훨씬 더 잘생겼어. 토드 앤더슨에 대해서 기억에 남는 장면은 뭐야? 시 숙제를 써오라고 했는데 토드 앤더슨이 안 써왔잖아. 그래서 키팅 선생님이 교탁 앞에 나와가지고 시를 만들어가지고 발표하게 했던 장면이 제일 기억에 남아. 그게 아마 토드한테는 굉장히 전환점이 될 만한 그런 사건이었을 거야. 그러면 이제 그 전에 토드가 이제 그 시 장문 숙제를 하느라고 기숙사에서 오랜 시간 동안 끙끙대는 장면이 나왔잖아. 고뇌. 애들이 놀리기도 하고, 근데 엄청 굉장히 끙끙대가지고 했는데 결국엔 못해가지고 갔잖아. 성향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토드는 어떤 아이였을까? 순하고 소심하고 조용하고 자신감 없고. 그 자존감이 정말 낮은 그 청소년을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캐릭터였잖아. 대부분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자존감이 낮아서 슬프고 자존감이 높고 싶지만 관계에 있어서 자존감이 낮은 자기를 계속 그대로 유지하게 하는 경향성이 있는 것 같아. 무의식적이지만 계속해서 그런 대접을 받게 만드는 거지. 자기를 그런 위치에 두고. 근데 토드가 그 영화에서 계속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 그 장문 숙제를 하기 어려워한 이유가 뭐가 있었을까? 나는 일단 시를 잘 못 쓸 것 같고 시가 일단 쓰기 어려웠을 수도 있고. 그치,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 그런데 그렇다 치면 거기에 그 호킨슨인가? 고양이가 앉아있다? 그냥 그렇게 한 애도 있었잖아. 맞아. 사실은 시가 어려웠어도 그냥 그렇게 자신있게 그냥 그렇게 넘길 수도 있었는데 숙제 자체가 어렵기도 했지만 토드한테 시 발표가 되게 어려웠던 건 시를 써서 발표하면 아이들이 웃지 않을까 비웃지 않을까. 혹은 또 내 시가 어떻게 들릴까, 하찮게 들리지 않을까, 막 이런 여러 가지 발표 불안에 대한 어떤 주목받는 불편함도 나는 상당히 많이 깔려 있었다고 생각해. 그래서 더 되게 주저하게 만들었지 않았나. 장문 시간이 제일 기억에 남는다고 했는데 엄마는 사실은 그 장면이 되게 많이 불편했었거든. 폭력적으로 좀 느껴졌었어. 치료 장면에서 전문가가 내담자를 그렇게 대한다고 하면 내담자 입장에서도 엄청 당황하고 그리고 상담자도 굉장히 부담이 갈 만한 그 장면이었거든. 근데 실제로 근데 그런 치료법을 쓰기도 해. 인지행동 치료에서 쓰는데 홍수법이라고 그래, 그거를. 그래서 홍수법은 뭐냐면 공포증이 굉장히 높은 내담자를 실제 그 공포 상황에 그냥 넣어버리는 거야. 직면시키는 건가? 물을 무서워하는 내담자가 있잖아. 물론 허락하에 그냥 그 사람을 수영장에 밀어 넣어버려. 이를테면. 근데 그 키팅 선생님이 하는 방법이 그런 홍수법이었던 거지. 이제 청소년기 때는 사회불안 장애를 많이 겪는데, 사회불안 장애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회적 상황에서 현저한 불안이나 공포를 느끼는 거거든. 남한테 주목을 받는다던가, 청소년들 중에 그 발표 불안을 가진 친구들이 되게 많거든. 근데 토드는 아마 그런 상황이었을 거란 말이지. 근데 거기서 그냥 선생님은 즉각적으로 그냥 발표를 막 시켜버리잖아. 물론 그게 잘 먹혀서 너무 다행이고 그게 굉장히 큰 전환점이 됐을 것 같긴 해, 토드한테. 본의 아니게 엄마가 홍수법을 실제로 봤다라는 그런 게 있었지. 토드 하면 또 엄마는 제일 기억에 남는 장면이 생일 선물 일기구 세트. 혁신적인 최초로 나는 되게 정말 우울하고 슬픈 시간이었을 텐데 닐의 도움으로. 그 장면을 넌 어떻게 생각했어? 나는 웃프다. 그 얘는 날고 싶어 한다면서 날려보내잖아. 그때 닐이 좀 불편한 것 같으니까 토드가
괜찮아 내년에 또 받을 거야 이런 말을 하잖아. 맞아. 그때 진짜 오빠 너무 슬픈 장면이면서 웃겼었지 진짜. 그 장면 하나로 토드가 집안에서 어떤 위치인지, 가족관계나 부모와의 관계는 어떤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잖아. 그 장면에서 조금 더 얘기를 하면 토드는 집안에서 어떤 아이였을까? 별로 관심 받지 못하는 아이? 매해 같은 선물을 보내주는 엄마 아빠. 관심이 1도 없는 거지. 그냥 있으니까, 그 아이가 생일이니까 그냥 정말 형식적으로 1도 생각을 안 하고, 관심도 없고 애정도 없고. 그런 자신을 토드는 어떻게 생각했을까? 있으나 마나. 그렇겠지. 우리 집에서 나는 그냥 태어났으니까 사는 거지, 있으나마나 존재라고 생각을 했겠지. 그렇게 자란 아이가 당연히 자존감이 낮을 수밖에 없었겠지. 비교도 됐을 것 같아. 누구랑? 졸업한 자기 형이랑. 그래, 맞아. 첫 장면에서 토드가 왜 그 집에서 그렇게 있으나마나 존재가 됐는지가 더 설명이 되겠네. 잘난 형이 있었으니까. 사실은 토드도 굉장히 그 명문학교에 입학할 정도고 그랬으면 굉장히 훌륭한 청년이었을 텐데, 그치. 형의 그 그림자에 가려가지고 자기가 가진 재능이나 능력보다 너무 정말 대우를 못 받는. 사실은 가족관계에서는 그런 능력이나 재능을 떠나서 무조건적인 사랑과 지지와 돌봄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조차 잘 받지 못한 아이였었겠네. 그렇게 자존감이 낮으니까 당연히 사회적 상황에서 굉장히 불편감이나 이런 걸 느낄 수밖에 없었겠네. 그 사회불안장애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면, 왜냐면 청소년기 때 사회불안장애를 많이 겪거든. 사회불안장애는 그렇게 뭔가 주목받거나 새로운 상황, 그러니까 사회적 상황에 들어갔을 때 심한 공포나 불안을 느끼는 거거든. 근데 그때 드는 사고는 뭐냐면 자기의 모습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거든. 그 반추적 사고의 내용이 대부분이 수치심을 일으키는 생각들이야. 그래서 나는 본인이 해결할 힘이 없다고 느끼는 건가 싶었지. 나는 어차피 해결하지 못할 거야. 난 잘 못 해낼 거야. 그래가지고 불안한 줄 알았지. 불안을 느낄 때는 대처가 자신이 없어서 불안을 느끼기도 하고, 또는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볼까? 내가 이런 행동하면 우스꽝스러워 보이지 않을까? 타인의 시선에. 그렇지. 날 이상하게 보진 않을까? 혹은 이게 이 맥락에 어울리나? 아니면 내가 이 말을 뱉었을 때 뭔가 분위기가 싸해지거나 이상해지는 건 아닐까? 이런 것들은 굉장히 다 뭔가 자기가 계속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잖아. 그래서 혼자 극복하기가 어렵지 않나. 또 중요한 장면이 이제 닐이 죽었을 때 눈밭에서 이제 토드가 혼자 막 그렇게 오바이트를 하면서, 물론 다른 친구들도 다 슬퍼했는데 토드가 유달리 굉장히 많이 슬퍼하고 격했잖아. 룸메이트였고 같이 시간 보낸 추억도 있고 그래서 토드가 도움받은 게 많았지. 그 이상의 뭔가가 있었을 것 같아. 토드한테 닐의 존재는 굉장히 남달랐을 것 같아. 하고 싶은 게 명확히 있고 추진력도 있고. 그런 롤모델링적인 요건도 있었겠지만 토드가 닐한테 받은 게 있지 않을까? 토드가 전학생이었잖아. 잘 스며들 수 있게 해준. 그렇지. 근데 그게 이제까지 받아보지 못한 새로운 경험이지 않았을까 싶어. 수용받은 경험. 자기 있는 모습 그대로를 수용해주고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자기들이랑 같이 어울려서 놀자. 가족 안에서도 있으나마나 존재로 지냈었던 아이를, 닐의 죽음이 다른 친구들한테도 충격이었겠지만 충격 이상의 어떤 커다란 상실이었을 것 같아. 토드한테 되게 중요했던 사람이 생긴 것 처음이었을 것 같고 그랬던 사람이 떠나간 것도 충격이었을 것 같고. 엄청 큰 상실감을 느꼈을 것 같아. 근데 거기에다가 키팅 선생님까지 이렇게 됐잖아. 마지막에 그 책상 위에 올라가서 캡틴, 오마이 캡틴. 토드 성격이라면 절대 못하는 일인데, 물론 홍수법의 도움을 받긴 했지만 한꺼번에 닐과 키팅 선생님 둘을 상실해야 했던 토드한테는 그렇게 정말 용기를 내서 캡틴 오마이 캡틴, 정말 감동적인 장면이잖아. 그치? 그 장면에서 나 눈물 났어. 토드가 이제 학교에 와가지고 닐을 만나고 키팅 선생님을 만나고 친구들하고 어울리면서
뭔가 수용도 받고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가 또다시 그렇게 어찌 보면은 처음 상태로 돌아간 거잖아. 그랬을 때 토드는 어떻게 지냈을까? 그 이후에. 시절을 계속 생각했겠지. 그래도 잘 자랐을까? 그래도 이전보다는 더 잘 살았을 것 같아. 전학 왔을 때 토드랑 닐과 키팅 선생님이 떠났을 때 토드랑은 물리적 상황은 똑같잖아. 소중한 사람이 다 떠났잖아. 하지만 그때 토드랑 마지막 토드랑은 다른 사람이지. 그렇지, 다른 사람이지. 이미 그 사이에 토드는 변화했고 많이 성장하고 혼자 남겨진 토드가 별로 그렇게 걱정스럽진 않았어. 이미 다른 토드가 돼서 그래도 잘 살아낼 것 같아.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오늘 토드 앤더슨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너는 제일 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어? 그러니까 왜 주인공인지 좀 알 것 같아. 어떤 점에서? 토드가 주인공이어야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 어떤 걸? 학창 시절에 대해서. 나도 발표 공포증이 있었는데 학창 시절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학창 시절이 끝나고 나서의 삶이 달라지는 것 같아. 아, 그게 토드 앤더슨이 주인공인 이유가 아닐까 싶어. 성장하고 달라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캐릭터였기도 했겠네, 진짜. 두 번에 걸쳐서 죽은 시내사의 인물에 대해서 잘 살펴봤네. 즐거웠고, 다음번엔 또 다른 영화나 책으로 다시 얘기하자고. 다음에 만나요.